자, 실습 타임입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스크립트 텍스트인 위첨자죠. 보통 화학식이나 수학식에 사용이 됩니다. 서브스크립트, 아래 첨자고요. 각주, 약어 이런 곳에 사용이 되고요. 마크, 형광펜으로 마킹, 지금 한 것도 하이라이팅이 될 수 있겠죠. 관련 참조 목적에 하이라이트된 글자 요소를 표시할 때,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관련된 키워드를 표시할 때 마크 요소를 사용합니다. 축약어, abbreviation이죠. 축약어를 사용하실 때 버카충, 버스카드 충전소라든가 맥날,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조하는 방법을 학습해 볼 겁니다. 타임 요소는 시간에 관련된 것들을 표시할 때 나오는데요. 기계가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날짜나 시간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타임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 요소는 strike throw라는 요소였죠. 그래서 텍스트의 가운데 파선을 그어서 취소된 느낌의 텍스트를 제공할 때 사용합니다. 더 이상 관련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요소를 표시할 때 S라고 하는 요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브스크립트랑 슈퍼스크립트 예제였죠. 아래 첨자 H2 요소로 구조해보고요. 단락으로 구조해보겠습니다. 아래 있는 식을 구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2SO4라는 원소식은 황산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 2는 서브스크립트로 감싸주시면 되겠고요. SO4도 서브스크립트로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놔두면은 이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해준 형태로 definition 이라고 해서 정의 용어로 감싸주실 수가 있습니다. define,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죠. 정의를 했을 때 H2SO4라는 원소식은 황산인데 황산에 대한 내용을 id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황산의 이름은 sulfuric acid라는 id 값을 가지게 만들도록 하고요. 아래쪽에다가 단락 내용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내용을 붙인 후에 황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요. 출처인 위키과를 남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연결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블록커트로 감싸주도록 하고 이 안쪽에 있는 앵커 텍스트에서의 위키백과라는 부분을 출처로 남기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기도록 하고요. 사이트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정보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산이라는 부분에 앵커를 감싸주도록 하고요. id가 황산의 이름으로 연결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조해 주시게 되면 아래 첨자에 대한 내용 중에서 황산에 대한 정의, 아래 첨자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id 값을 부여한 definition 요소인 정의 요소에 블록커트 인용 구문, 위키백과의 인용 구문을 가져온 후에 앵커를 사용해서 황산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는 정의로 가시게끔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부분은 위첨자죠. 제목으로 감싸주도록 하고요. 단락으로 감싸주겠습니다. 각주 또는 약어에 사용된다고 했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각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각주가 무엇인지를 표시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각주 슈퍼스크립트 텍스트로 감싸주시면 되고 앵커를 사용해서 footnote 1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주게 되면은 저장을 했을 때 각주의 위쪽에 괄괄호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각주가 표시가 되겠죠. 이 부분은 위키문서의 예시를 보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를 탈옥한 탈주범 관련된 텍스트에 보면은 Rick Grimes가 오른쪽 갈비뼈가 날아갔다라는 부분에 각주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위치로 이동이 되면서 관련 내용을 읽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해당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원래 위치로 이동이 돼서 내용을 계속 볼 수 있겠죠. 또는 마우스를 올려봤을 때 타이틀 값으로 관련 내용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굳이 내용을 찾아가지 않도록 웹에서는 가능합니다. 일반 프린트 출판물하고 다르게 말이죠. 이런 예시를 좀 살펴볼 수 있었겠고요. 자, H2 아래 첨자 부분하고 위 첨자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div로 감싸보도록 하고요. 묶어주는 거죠.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두 개를 묶어주셨고 첫 번째 div는 아래 첨자, 아래쪽 div는 위 첨자였죠. 이번에는 마크 요소와 타임 요소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와 타임 부분 또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div로 묶어와 주도록 하고요. 이 부분의 경우는 제목이 되겠죠. H3 요소를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이미지 요소, 피라미드 이미지를 출력해주는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싸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라는 부분이 이제 시각적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죠. 마크라는 요소로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하이라이팅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공유, 스팬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0은 데이터 요소를 사용해서 value 값으로 0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팬은 id를 사용해서 share라고 써줄 수 있겠고요. mid다 중간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래 개행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스팬으로 감싸주도록 하고 얘는 공통으로 사용되니까 클래스로 변경하겠습니다. article. 그러면 article에 share, article에 comment, 그리고 댓글이라 되어 있죠. 데이터 value 0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시간을 나타냅니다. time이라는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디비전 대신에 아티클을 사용하겠습니다. 아티클 내에는 제목이 있고 이미지, 달라, 마킹된 요소, 공유, 댓글 부분을 스팬으로 감싸놨고요. 한 줄이기 때문에, 인라인이기 때문에 스팬을 사용했습니다. 별도로 공유나 댓글에 대한 부분을 구조하는 것은 HTML 요소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요소를 사용해서 밸류를 넣어줬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유가 10번 됐다, 여기다가 10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타임 요소는 2월 22일 2018년에 작성이 된 글이고요. 이 부분은 타임 요소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스팬 요소로 감싸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작성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이제 출처자가 되기 때문에 CIT 요소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작성을 한 사람인 거죠. 타임 요소에서는 작성한 일자를 작성하는데요. 2018년 02월 22라고 써주시게 되면은 타임 요소를 사용해서 문서를 구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자가 JPG가 아니고 PNG고요. 피라미드 최저 각도를 찾아라라고 내용을 추가 보충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저장을 해줘서 마크와 타임 요소를 구조해봤고요. 일부만 팔던 맥도날드와 이 부분 또한 아티클 요소로 구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기사 관련된 기사 글이니까요. 여기서는 클래스, 뉴스, 아이템, 일본에 팔던 맥날 초콜릿 파이, 오늘서 한국에 판매. 이 부분은 H2 요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맥날 부분은 ABBR 요소를 사용할 수 있고요. 타이틀은 맥도날드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팀 입력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타임이 되겠죠. 타임 요소로 감싸주시면 되겠고요. 2017, 08, 14, P10, 시간은 10시 18분으로 콜론을 사용해주시면 되겠고요. 커브 데이터는 잘못됐고요. 여기서는 데이트 타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퍼브 데이트는 아니고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타임 요소에 데이트 타임 속성을 사용해주시고 연, 월, 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임을 집어넣으실 때는 콜론을 사용해서 시와 분을 분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요소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맥도날드 초콜릿 파이라고 대지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뉴스 아이템 부분이 있겠고 아래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겠죠.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뉴스 팀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끌이 되어 있죠. 끌 부분을 스팬 요소로 감싸주도록 하고요. 아래에서 개행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팬 역시 마찬가지로 아티클에 커맨치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죠. 왜 클래스를 사용했냐면 아이디는 문선에서 이름이 동일한 게 딱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요. 클래스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끌 연계라는 부분도 데이터라는 부분을 사용해서 value 0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팀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뉴스팀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전체를 단락으로 감싸주도록 하고요. 단락 내에 뉴스팀이 입력을 했는데 시간은 언제, 댓글은 몇 개다, 이런 정보를 단락으로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하고 타임 요소죠. S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스로우라는 요소였었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그런 취소 선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이미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케이블 홀더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래에 관련된 내용의 텍스트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치 텍스트를 써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써주게 되면 오히려 2번 읽게 되겠죠. 오히려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써주지 않도록 하고요. 관련 내용은 여러 개의 이제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LI 요소로 감쌌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기사글은 UL 요소로 묶여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미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마그네틱 자석 선정 및 케이블 홀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슈퍼 특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목 요소로 감싸주도록 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특정한 텍스트 부분을 이제 보조 설명 내용이죠. 스팬 요소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사용해가지고 이것은 서브 헤드라인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르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예요. 색상을 변경한다든가 크기를 변경한다든가 CSS에서 그 다음에 11,000원 되어 있죠. 이 부분의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요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0% 5,9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부분 전체를 단락으로 감싸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은 50%를 이제 할인한다는 것을 엠파사이즈로 강조해 봅시다. 50% 할인을 해줘서 이 가격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쪽에 이제 감춤 텍스트라고 해서 보이지 않게끔 설정해 주는 것도 친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팬 요소가 있는데 히든 텍스트라는 클래스를 가지게 하고요. 여기서는 할인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면은 50% 할인 형태로 5,9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취소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 가격이니까 히든 텍스트
라고 써주게 되고 원래 가격이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원래 가격은 이러한데 이것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라는 것이 되겠죠. 할인된 가격으로 5,900원을 제공한다고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단락으로 구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마감은 time이란 요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date time 속성을 사용해서 오늘 날짜를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마감이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날 보니까. 하지만 검색 봇이라든가 브라우저의 어떤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이 내용이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넣어주실 때 타임 요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7개의 구매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요소를 사용해서 value를 7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7 7개 뒤에다가 구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감되는 상품인데 오늘 마감된 날짜를 정보를 구조화했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수량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로 구조를 했고 구매라고 하는 내용이 감싸진 형태로 단락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브라우저에서 봐서 문법상 올바른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의 결과를 보면 아래 첨자 제목된 부분은 디비전으로 감싸져 있고 위 첨자도 디비전으로 감싸져 있죠. 이 내부에 보게 되면 제목, 단락, 그리고 definition,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 요소 내부에는 아래 첨자로 잘 기술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블록커트에서는 단락 요소 내에서 사이트가 뒤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내부에 단락으로 구성되고 사이트가 바깥쪽으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밖으로 빼주게 되면은 위키백과에서 라고 보여지게 되겠죠. 이 부분을 정정 수정하겠습니다. 단락 안에 있던 사이트를 밖으로 빼줬습니다. 위키백과에는 이 내용의 화학식이 황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당 내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H2SO4라고 이동이 되면서 해시 값이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첨자, 각주 1을 클릭하게 되면 목표로 하는 풋노트, 서브스크립트 아래쪽에 있는 풋노트 1로 이동이 되는데요.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HR, 이것은 horizontal rule이라고 해서 수평선을 그릴 때 씁니다. 자, 수평선 horizontal rule이라고 쓰게 되고요. 아래쪽에 각주 부분을 추가할 겁니다. div 요소 내부에다가 class note라고 쓰고요. 단락 안쪽에 연결될 각주의 번호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각주에 대한 설명 내용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다시 앵커가 돼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와서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footnote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id 값을 가지게 해서요 5에 1이라고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해당 내용에서는 5에 1, 오리지널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목적지로 이동이 될 때는 해당 요소에 id 값을 부여하셔서 0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01로 안 했으니까 1로 해놨는데 아래쪽에서 1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해당 내용을 앵커를 클릭을 하면 풋노트 5.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점으로 이동이 되고요. 이 부분을 앵커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ID 값을 가지고 있는 이 지점으로 이동이 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주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시 값이 풋노트 1로 바뀌면서 각주 위치로 오게 되고요. 각주를 읽은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각주로 이동이 됩니다. 풋노트 5.1로 바뀌는 거죠. 만약 위키피디아에서 봤던 것처럼 관련 내용을 클릭하지 않고도 보게 하려면 타이틀 속성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기 용이하도록 계획을 시켜봤습니다. 해당되는 앵커 요소에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 타이틀 속성 값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변경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각주로 해당 내용을 툴팁으로 표시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사용했기 때문인 거죠. 이 내용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가게끔 하려면 하이퍼링크를 사용해서 앵커로 연결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고요. 마우스 올리면 타이틀을 보게끔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이죠. 아래쪽에서는 아티클이 있죠. 아티클에 묶인 제목을 꼭 가져야 되죠. 아티클은 2장 최적의 각도를 찾아라. 이미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들어가 있고 최적의 각도를 찾아라 라는 텍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단락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팅 된 텍스트가 보이시죠? 이것은 이 마크라는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각적으로 하이라이팅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도 사각 함수가 있네요. 저 부분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마크라는 요소를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 보게 되면 사각 함수가 하이라이팅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마크 요소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타임 데이터였죠. 데이트 타임을 사용해서 2018년 2월 22일 사람이 읽는 휴먼 리더블 텍스트가 아니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날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가 올라오게 되면 맥도날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축약어였죠.
abbreviation을 사용해서 맥날이라는 게 뭐지? 궁금하신 분들이 마우스 올렸을 때 여기에서 맥도날드라고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사용자의 경험적 측면으로 물음표가 나와야 정상인데요. 이 부분은 브라우저가 처리를 못해줬기 때문에 CSS로 처리해줄 수가 있습니다. CSS 파트에서 다뤄보겠지만 먼저 미리 예습을 해본다면 엘리먼트에다가 컬서 값으로 도움말을 주게 되면 해당 스타일 속성이 붙게 되면서 마우스의 커서 모양을 헬프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럼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물음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것은 맥도날드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제목이었고요. 다음 내부의 갈랑 안쪽에 보게 되면 뉴스팀이 입력했는데 날짜 2018년 8월 14일 10시 18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코드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펜 내부에는 데이터 값을 사용을 해서 밸류를 0으로 넣어줬게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기사글에 대한 리스트 아이템이 있는데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에 관련 내용은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래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alternate 텍스트를 출력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원래 가격 11,900원은 이렇게 파선이 거 있는 것처럼 이건 아니고 이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원래 가격하고 할인이라는 텍스트는 디자인상에 보여지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 또한 감춰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클래스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앞서 작성했던 원래 가격과 할인을 페이지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히든 텍스트에다가 스타일 시트를 줬기 때문입니다. CSS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해서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전맹시각장애자 같이 볼 수 없는 사용자는 해당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가격이 얼마고 50% 할인된 가격이 얼마다라는 정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할 의무이고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웹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내용 살펴본 것은요. 텍스트 레벨의 시멘틱 엘리먼트인데요. 마크업으로 밸리데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결과를 보면 완벽하게 문법상 오류가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적으로 텍스트 레벨의 시멘틱 엘리먼트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지 않은 것도 있는데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다뤄봤었고요. 아까 사용했던 definition도 있죠. 그리고 데이터, 타임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변수를 의미하는 바, 샘플 코드를 의미하는 샘플, 키보드 코드에게는 키보드, 일반적인 코드에게는 코드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HTML5.2 5.2 버전의 원문 내용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실무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